얼마나 욕심이 지나쳤든지 그만 노충각은 갓난 애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미남 청년들도 갓난 애기의 울음소리를 효과음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포에 계신 분, 갓난 애기 울음소리. 아주 예쁜 젊은 청년 두 분께서 함께 탑승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 택시에는 아주 젊은 미남 청년 두 분께서 탑승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두 분 자신의 소개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안 귀요미입니다. 네. 아, 귀요미시고, 네. 옆에 계신 분은요? 저는 천안 공주. 아, 공주. 진짜 공주병에 걸린 분들 같습니다. 직장인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학생입니까? 직장 다니고 있어요. 아, 직장 다니고 계시고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저도 회사 다니고. 같은 회사 다닙니까? 아니요, 다른. 저는 아산에서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친구는 김포에서 지금 놀러 왔어요. 아, 김포에 네, 살고 계시군요. 네. 네, 오늘 먹자골목에서 제 택시를 타셨는데 어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까? 아, 안주가 맛이 없었어요. 아, 맛이 없었어요. 네. 평소에 주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2병 정도 됩니다. 소주 2병 정도? 네. 오, 그러세요. 네. 맥주 맥주 1병 정도. 네. 두 분은 친구입니까? 네, 중학교 때부터. 아, 중학교 때부터. 오랜만에 아산 친구를 만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주 못 보던 친구라서 네. 그냥 반가운 거 말고는 다른 감정은 든 게 없어요. 네. 자, 오늘 늦은 시간에 제 택시 타셨는데 재미있는 전래동화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젊어지는 신물입니다. 자, 좋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이 동화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동화인데 우리 젊은 분들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부부에겐 게으를 아들, 딸,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 우리가 늙고 또 병들면 우리를 돌봐줄 자식도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순전히 영감 탓이에요. 아니, 내 탓이라니? 우리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늘 긍정적인 생각, 사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에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오라지 도라지 백도호라지, 이 백도라지가 변비에 좋다지. 혹시 변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여학생은?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있으면 해결 방법인가요? 네. 어떤 건가요? 백도라지. 백도라지. 네. 아, 나는 기사님 이야기 너무 좋거든요. 좋습니까? 근데 항상 두정동에서 뵈서 네. 이야기가 너무 짧게 들려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지금? 백도라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산새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랑새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 좀 구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파랑새를 구해주었습니다. 파랑새야,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렴. 할아버지,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어요. 그래, 알았다. 파랑새는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며칠 후에도 이쪽으로 들어갑니까? 여기 세웁니까? 여기 있어요. 아쉽게도 그만 목적지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항상 이 얘기를 끝내지를 못한다, 그죠? 기사님, 장거리를 잡으시는 건데요. 좋죠, 장거리죠. 할아버지는 다음날, 그 다음날도 며칠 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만났던 그 파랑새가 갑자기 할아버지 무리 위로 날아왔습니다. 파랑새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옹달샘이 있었고 그 옹달샘에는 맑은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는 맑은 샘물 바가지로 떠서 한번 마셔보실래요? 그렇잖아도 목이 마르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나. 할아버지는 바가지로 맑은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 새로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옹달샘이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옛날 장가갈 때 아주 멋진 새 신랑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멈, 내가 왔소. 빨리 문 좀 열어봐요. 밖에 니시오. 할머니는 방문을 빼꼼 열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늙은이를 놀리면 못 써요. 빨리 돌아가세요. 젊은 청년이 된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파랑새를 만나 옹달샘에서 맑은 샘물을 마신 후 젊어진 비결을 할머니에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와 함께 옹달샘으로 달려가자고요. 예쁜 새색시로 변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노총각이 이 얘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옹달샘이 있다고? 잘 됐구나. 내일 새벽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 옹달샘으로 달려가야지. 꾸끼요! 노총각은 단숨에 옹달샘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총각은 옹달샘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구마구 품마셨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지나쳤던지 그만 노총각은 갓난 애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미남 청년들도 갓난 애기의 울음소리를 효과음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포에 계신 분 갓난 애기 울음소리 좋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도 갓난 애기 울음소리. 예, 자, 좋습니다. 뒤늦게 옹달샘에 도착한 할머님도 바가지로 맑은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예쁜 새색시로 변해버렸습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뜨겁게 포옹을 하고 손을 꼭 잡고 마을로 내려오려고 했지만 어디선가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예쁜 갓난 애기가 강보에 쌓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애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요. 우리가 잘 키웁시다. 신혼부부는 애기를 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님들 윗마을, 아랫마을, 옆마을 할 것 없이 행렬을 이루어서 옹달샘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옹달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날 밤부터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즐거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쯤 지날 무렵 신부의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는 예쁜 딸을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재미있는 전래동화 젊어지는 샘물이란 동화를 들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해보실까요?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다가 청년이 아기로 변한 사연을 듣고 네. 아무래도 그 인간의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과요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지나친 욕심은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뒤에 계신 분은요. 둘만 사실 먹어도 되는 거를 어쨌든 공유를 다 했잖아요. 네네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저출산 문제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2050년도에는 현재 인구에서 약 700~800만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민족 다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고, 생산 감소 또 소비 감소 이런 것이 일어나면 국가적인 경쟁력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뭐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래동화 들으신 우리 두 청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자, 오늘 통화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